신범수 교수님, 현상적으로 우리가 좀 논의해봐야 될 것은 결국 유럽연합, 즉 유럽이 미국이 빠진 상태에서의 지금 유럽 자체적으로 어떻게 외교 전략 안보를 가져갈 것인지, 러시아와 유럽 간의 어떤 그런 글로벌 질서의 충돌, 이런 관점에서 보면 좀 독자적인 외교나 안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유럽과 미국이 전략적으로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으로 예측하시는지 좀 말씀 듣고 싶습니다. 이게 그 거시 장기 전망을 하는 데는 뭐 역사적인 경험들을 통해서 유추를 해보는 방식이 그나마 조금 안전한 방법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1990년 전후해서 냉전이 붕괴됐고, 지금 이제 2020년을 전후해서 미국 주도의 패권 질서가 트럼프 이기 정부의 개막과 그 변화의 요 중간 시기를 우리가 탈냉전 시기라고 만약 규정을 한다면, 탈냉전 요 양쪽의 전환기의 특성들을 비교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이 시기, 그러니까 탈냉전 시기에 사실은 유럽의 안보 질서를 두고 이제 어떤 대안들이 논의되었는가 하면, 미국과 유럽이 함께하는 대서양 중심의 안보 체제, 이게 이제 나토 체제인 거죠.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러시아까지 포함하는 사실은 광역 유라시아주의적인 대안도 논의되었고, 또 다른 소수 의견이긴 했지만 일부 유럽 국가들이 유럽주의 라고 하는 유럽 자체의 안보에 대한 책임을 유럽 국가들이 지는 그런 그 세 가지 커다란 안이 서로 논쟁을 벌였고요. 그 과정에서 유럽 국가들의 선택은 미국에 의존하는 형태, 그러니까 대서양주의적인 나토 체제를 수용하게 된 겁니다. 네. 미국의 워낙 힘이 강력해지고 미국 패권 질서 속에서는 그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선택한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시기에 미국의 역할이 패권적 국가 지위를 이제 미국 스스로가 우리는 패권적인 공공재 제공과 세계 경찰의 역할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식으로 빠지는 상황에서 유럽의 질서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는 문제를 놓고 본다면, 어떻게든 미국을 설득해서 그 자신들이 프리라이딩 하는 형태가 아닌 함께 만들어가는 대서양주의를 다시 복원하려는 노력을 할 거냐, 안 그러면은 미국이 빠진, 그리고 유럽에 의한 유럽의 안보를 러시아에 대항하는 방식으로 가져갈 거냐, 아니면 러시아와 함께 유라시아주의적인 대안들을 찾아볼 거냐 하는 것들이 여전히 이제 저는 열려있는 대안으로 다시 논의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기 때문에 그 세 번째 유라시아주의적인 대안은 쉽지 않다. 그러면 결국은 유럽 국가들 입장에서는 첫 번째건 두 번째 안을 결국 가지고 고민을 하지만, 동일한 전제 조건은 지금까지 같은 수준의 방위비 지출로서는 안 된다. 최소한 3%에서 크게는 10%까지도 감당을 해야 되는 수준 범위 안에서 굉장히 많은 군비를 지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유럽 국가들 입장에서는 이 시간에 갑작스럽게 그 군비가 확충되는 것도 아니고, 시간을 끄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시간을 충분히 버는 데 있어서 지금의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가를 최대한 활용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까 한 장군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젤렌스키에 대해서 뒤에서 뒷배가 되어주는 서포트의 그 배경이 뭐냐, 왜 미국이랑 유럽이 같이 가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바로 그런 유럽의 고민이 있는 거고, 그 고민 때문에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끊임없이 이제 독려하고 지속적인 지지를 약속을 하는 건데, 다만 유럽이 지금 당장 우크라이나를 지지할 수 있는 무기나 이런 것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전쟁이 오래 갈 거라고 생각을 안 한 이유가, 결국은 미국의 전쟁을 끝내려는 의지는 확실하고, 러시아는 이 상황에 따라서 힘으로 해결하는 방법과 외교에 해결하는 방법을 모두 다 열어놓고 가장 유리한 선택을 할 거기 때문에 열려있다고 보여진다면, 유럽이 지지하는 지지에 의존해서 우크라이나가 끝까지 저항을 하더라도 저항할 수 있는 유럽의 지지라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전쟁을 오래 끌고 가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저는 도리어 전쟁이 장기화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쪽에 조금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뭐 두 분 생각 중에서도 종전론 쪽으로 저도 전망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말씀하셨지만은 플레이어가 이제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EU 전체 네 군데 네 가지 플레이어들의 생각이 다 조금씩 다르겠죠. 근데 결국 결정적인 거는 저는 미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 중단을 해버리면 전쟁은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벌써 그걸 트럼프가 며칠 전에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정보와 군사 지원 중단하니까 바로 이게 폐색이 짙어지는데, 그리고 또 유럽이 그걸 메꿔줄 수 있냐? 유럽이 그게 안 되거든요. 근데 미국은 여기서 세계 전략적인 상황을 굉장히 잘 판단을 해야 됩니다. 미국은 제가 생각할 때는 미국은 잘못된 전쟁을 해서 미국 국력을 계속 쇠퇴해갖고, 트럼프는 그걸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트남 전쟁에서도 굉장히 실패했고, 그다음에 테러와의 전쟁에서도 실패. 테러와의 전쟁이 특히 장기화되면서 결정적으로 미국 국력의 쇠퇴를 가져왔고, 트럼프는 그래서 안 되겠다는 생각을, 트럼프는 대통령
살 때부터 전쟁 빨리 끝나겠다 했기 때문에 미국이 강력하게 그 의지만 있으면 저는 이 전쟁이 오래 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일 미국이 지금 전략적으로 잘못된 거는 중국하고 러시아를 전략적 협력 관계로 굉장히 가까이 붙여놨던 거. 러시아를 중국의 주니어 파트너로 만들어준 건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전략적으로 배착입니다. 사실 트럼프 2.0 이후에 트럼프의 전략들을 보면 장군님 명장은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칼을 걸어만 놓고 사실은 적을 항복시키는 게 가장 큰 명장이잖아요. 또 칼집에서 칼을 뽑지 않아도 전쟁을 승리해야 되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을 보면 역사적으로 약간 그 절대적 강자들이 취하는 방법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Divide and Conquer Strategy라고 해서 상대를 분열시키고 그래서 막 갈등을 조장시키고 그리고 나서 약해지면 하나씩 부수는 이런 건데 보면 뭐 딱 들어와서 갑자기 뭐 캐나다에다 대고 51번째 주가 되겠니? 그 다음에 갑자기 덴마크 그린란드에 대고 그린란드 내가 살게 돈 주고 그 다음에 파나마 운하에다가 갑자기 니네 이거 우리가 만들어준 거 돌려줬다 중간에 다 팔아먹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그 나라의 여론들이 서로 지금 막 갈리게 만들고 사실 부산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 자체가 결국은 갈등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군사 전략가시니까 이런 그 트럼프의 디바이드 앤 컨커 스트래티지 이 부분이 좀 전략적으로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되게 잘 워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이 저랑 보는 시각은 좀 다르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최근에 미국도 이제 국내적으로 굉장히 분열돼 있잖아요. 네. 한국도 분열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럽도 막 분열돼 있고 그런데 그런 현상들이 그러면 뭐 트럼프의 뭐 전략, 뭐 세계 전략 때문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각각 처한 국가들이 어떤 경제적인 상태죠. 그러니까 그게 실제적으로 트럼프가 지금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기본적인 이유가 있겠죠. 국익을 위해서 할 텐데 그 결정적인 배경은 저는 미국의 국채 규모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고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는 과거와 같은 정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결과적으로 보면 그런 틈을 타서 중국하고 러시아는 멕시코에다가 브릭스랑 같이 잘 갑시다 이렇게 우리가 시장 대신 대줄게 그러고 있고 캐나다는 아예 그냥 완전히 그냥 미국하고 아주 사실은 뭐 관계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태고 지금 유럽도 마찬가지 상태가 되어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트럼프는 사실 저는 더 이상 과거의 미국과 같은 역할을 못하니 질서 있는 태각을 해서 힘을 비축하겠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급격한 그런 현장에서의 철수가 오히려 부작용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를 보면 캐나다가 적대가 감정이 고조되고 멕시코도 저렇게 방향을 돌려서고 그러면 미국으로서는 게 어려워질 수도 있고 파나마 운하해가지고 블랙웰인가 샀어요. 근데 거기서 이익을 본 거는 그 포트를 가지고 있던 홍콩의 리카생 그 사람이 제일 큰 돈을 벌었더구만요. 제가 보니까. 사실은 홍콩 재벌 돈 벌어준 것밖에 아닌 거예요. 파나마 운하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해도 본다면 실제적으로 트럼프의 이런 그런 전 세계적인 그런 굉장히 공세적인 행동 같은데 관세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미국한테 유리하게 작동할 것 같으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좀 얘기를 우리나라로 좀 돌려가지고 이러한 국제적인 질서의 변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지금 미국이 탈유럽 내지는 좀 유럽과는 조금 거리를 두면서 러시아와 좀 가까워지고 또 러시아와 가까워지면서 러시아와의 중국 간의 어떤 지금 현재 본딩된 부분들을 끊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좀 많이들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관점을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우리나라는 한미 동맹을 유지하는 과정 속에서도 솔루션이 좀 중요하잖아요.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이해하려고 하면 굉장히 이해가 안 가죠. 그런데 이제 속에서 원하는 바가 뭘까를 결국 그거를 읽어내야 되는데 바깥의 일보다 사실은 안쪽 일이 훨씬 더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중요한 일 같아요. 그래서 안에서 이 정리를 하지 않으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어렵다 이런 생각이 국내적으로.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문제가 미국이 가지고 있는 이제 산업 생산력의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 최소한 그 화약 공장이 다 없어져가지고 포탄 생산 능력도 그렇게 안 되는 그 현실. 그래서 이래가지고 무슨 전쟁을 하겠습니까 미국이 본격적으로. 자체적인 제조 기반의 제조 기반이 붕괴돼 있고 산업 생산력이 너무 낮아져 있는 수준을 어느 수준까지 회복할 거냐. 뭐 아무리 해도 중국을 따라잡을 수는 없는데 그래도 필수적인 어떤 부분을 회복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저도 그 부분 재정 문제, 이 재정 적자 문제는 결국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요. 그 국내 문제를 어떻게 좀 그 추스리느냐 하는 문제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위해서 바깥에서 가급적이면 개입은 줄이고 이 미국의 이익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이 관계 이런 것들을 해나가겠다라는 그런 것으로 요약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봤을 때 우크라이나 전쟁 빠지는 거, 우리 빠지고 유럽이 지원
우크라이나 지원하겠다면 해라. 우크라이나 전쟁을 중지하는 것보다 더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사안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거. 여기에 굉장히 큰 방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제 정세에서 러시아와의 관계를 적대로 몰아가서 지금 미국이 내부에 집중해야 될 힘이 더 많이 분산되어지는 구조로 가는 것보다는 조금 더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정상화함으로써 저는 그런 표현을 쓰고 싶은데요.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 그리고 뭐 패권 경쟁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집중하는 구도보다 미중러 전략적인 삼각관계가 작동되는 구조로 가는 게 미국으로서는 훨씬 저비용의 대외 정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판단하는 것 같아요. 전략적인 삼각관계라는 건 가장 작은 네트워크거든요. 그러니까 한 행동이 나머지 두 국가의 행동과 같이 연계돼서 움직이는 사고 구조를 해야 되는 건데 과거에는 러시아는 그런 정도의 행위자가 아니라고 이제 미국이 생각하고 러시아를 대해왔다면 지금부터는 러시아, 중국, 미국이라고 하는 이 세 나라가 전략적인 관계로서 이 국제 질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구조로 가겠다라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러시아랑 미국의 관계 정상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굉장히 많은 공을 들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는 어떤 스탠스를 가져야 돼요? 저는 이제 이 미중러 전략 삼각관계가 작동하는 국제 질서 구조가 점점 더 가시화된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훨씬 더 그 지금보다는 미국 한쪽에 이렇게 방점을 두고 미국에만 올인하는 형태의 구조보다는 이 관계를 공고히 하지만 이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도 일정한 정도 우리가 그 관계를 관리하고 회복하는 노력들을 지금보다는 훨씬 적극적으로 해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장모님 좀 우리나라 관점에서 예, 일단 뭐 말씀하신 게 그 뭐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미국과 러시아 관계가 사실상은 지금 뭐 좋아질 수 있는 관계냐라고 하는 부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현재 미국 우크라이나 영토의 약 3분의 1에서 2분의 1 정도를 회사들이 매입을 했어요. 우크라이나 땅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미국 땅이죠. 거기에 각종 연금 관련된 그 기금들이 투자를 했어요. 미국은 그냥 그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휴전만 하면 좋아요. 자기 투자금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근데 미국의 입장에, 러시아 입장에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남의 땅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그런 상태의 우크라이나를 그대로 미국이랑 협상을 해서 평화협 전쟁 그냥 그만두고 하는 식으로 러시아가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한다면 굉장히 나이브한 거다. 러시아는 어떤 방법과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그런 미국 자본을 축출할 거다. 그런 게 저는 제 생각입니다. 또 하나 문제는 미국이 이제 러시아를 끌어들이고 중국에 압박을 가한다. 그런 구도는 불가능한 구도가 되겠죠. 러시아 자체하고도 이해관계가 조정이 안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그렇게 되겠어요. 더군다나 중국과 러시아는 이제 사실은 산업과 에너지 면으로 가장 아주 긴밀하게 결합이 돼 있는 상태예요. 구조적으로 결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서로 간에 떨어지기 어렵습니다.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가지고 논다? 그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또 그러면 한미동맹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갈 것이냐 하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한미동맹을 얘기를 해요. 한미동맹이 앞으로 지금과 같지 않을 것이다. 과거와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질 것이다 하는 것은 일반적인 전망입니다. 한미동맹은 그렇게 앞으로 안 될 거예요. 오히려 미국은 북한과 협정을 맺어가지고 북한 개발해서 돈 벌려고 할 수 있을지도 몰라도 그게 무슨 한미동맹으로 북한의 군사적인 위협을 억제하거나 그런 식으로는 가지는 않을 거라는 말이죠. 그럼 비용이 많이 드는데 차라리 북한 개발해가지고 그 빈 땅을 개발해서 돈 버는 게 낫죠. 트럼프적 생각을 해보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한미동맹의 유지라고 하는 것은 거의 생각해서는 지금과 같은 생각하고 많이 다를 거다. 앞으로 그럼 한국의 안보? 한미동맹을 의지할 수 있느냐? 없죠. 당연히. 우리는 유럽이 유럽의 길을 가는 것처럼 한국도 마찬가지로 한미동맹이 앞으로 한국의 미래를 안보를 책임질 수가 없어요. 이런 상태에서 유일한 것은 남북관계를 지금과 다른 관계로 변모시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남북관계를 적대관계로 유지하느냐 아니면 남북관계를 협력적 관계로 가져가느냐가 사실은 한국이 살 길이 될 거다. 한미동맹은 지금과 같은 관계 우리가 생각했던 한미동맹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그리고 한미관계 간에 지금 많은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대한 어떤 우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그 감정이 바뀌는 거는 캐나다 바뀌는 거 한번 보세요. 순식간에 바뀝니다. 그래서 이미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우리나라 기업에 대해서 상당히 어떻게 보냐면 말도 안 되는 투자 요구도 하고 관세 때리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경제 상황이 나빠지고 그러면 한국 사람 대중들의 어떤 그런 미국에 대한 감정도 굉장히 급격하게 변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 상황까지 고려해 본다 그러면 사실상은 만일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한미 동맹에만 가지고 몰입을 하면 오히려 스스로 위험에 빠지는 길이고, 이런 상황일수록 지금 현재 우리 위협의 본질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북한 문제, 이걸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이고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